7주차 회귀분석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회귀분석에서 이제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응 변수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설명 변수 한 개만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경우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 변수가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개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번 세 번째 시간에 하는 다중회귀 분석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그런 회귀 분석 기법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다중회귀 분석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슬라이드를 보면은 다중 회귀 분석 모형에 보면은 그 yi라고 하는 반응 변수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 거기에 xi1, xi2에서 xip 해가지고 설명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p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설명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절편항 알파를 포함해서 베타1, 베타2, 베타p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회귀 계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만약에 yi가 매출액이라고 하면, 반응 변수가 매출액이라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앞서 다루었던 예제 광고비 이외에 두 번째 xi2는 그 제품의 가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점수,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점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첨자를 잘 보면요, yi에서 밑에 i는 관찰치 번호를 말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1 xi1 첨자가 두 개가 있죠. i1에서 우측에 있는 1은 첫 번째 설명 변수고요, i2에서 2는 두 번째 설명 변수고요, ip에서 p는 p번째 설명 변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이 i는 오차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반응 변수 y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해내기 위해서 한다. 즉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여러 개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보다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보다 더 반응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반응 변수에 대해 보다 더 설명 변수를 여러 개 고려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상관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둘이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겉보기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걸 이제 의사상관, 의심스러운 상관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순수한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편상관 계수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귀 분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그 회귀 계수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설명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xi1 앞에 붙어 있는 베타1은 xi1 첫 번째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이다. 베타2는 두 번째 설명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귀계수는 편회귀계수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해당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상관 분석에서 의사상관의 문제를 회귀 분석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되는 혈압과 급여 간의 상관이 0.7인데 이상하잖아요. 그 중간에 나이라고 하는 그것을 혼란시키는, 즉 나이와 혈압이 관련이 깊고 나이와 급여도 관련이 깊어서, 그래서 겉보기에 혈압과 급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를 통지한 후에 혈압과 급여의 순수한 관련성을 보면 마이너스 0.1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한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회귀 분석은 이런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요,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로와 행과 열로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수리적으로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행렬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좌측을 보면은 y1부터yn까지 이렇게 행이 n개고 열이 하나인 그런 반응값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열은 전부 1이고요. 두 번째는 x1원, x2원에서 xn1, 즉 앞부분이 레코드 번호고 우측의 1은 그 변수 번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1p, x2p, xnp는 바로 이제 p번째 변수죠. 그리고 회귀계수에 해당되는 게 알파부터 베타1에서 베타 p가 있죠. 그 다음 오차항이 오차 1부터 오차 n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그 왼쪽을 이제 y바는 앞에 있는 행렬 형태를 대문자 x로 표현하고요. 그 옆에 회귀계수를 베타바 플러스 오차바라고 하면은 똑같이 여러분들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최소 제곱 해를 이용해서 회귀계수를 알파부터 베타 p까지를 한꺼번에, 베타에서는 x 트랜스포스 x 인버스 역행렬이죠. x 트랜스포스 y라고 하는 최소 제곱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면 수리적으로 다루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할 때도 앞서 다루었던 단순 선형 회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즉 y의 변동을 전체 제곱합, 회귀 모형에 의한 움직임을 SSR 회귀 제곱합, 회귀식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부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오차 제곱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형의 설명력은 역시 전체 제곱합 TSS분의 회귀 제곱합 SSR로 표현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분산 분석표 또한 똑같이 작성할 수가 있는데 요인의 회귀 오차 전체는 같죠. 제곱합도 회귀 제곱합 SSR, 오차 제곱합 SSE, 전체 제곱합 TSS고요. 단지 여기서 되게 달라지는 건요, 자유도를 보세요. 회귀 모형에 의한 자유도가 P로 바뀌었죠. 설명 변수의 개수만큼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체 자유도는 자료수 빼기 1, n-1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회귀에서 P개만큼 추정을 하니까 n-1에서 P개만큼 추정한, 그래서 n-p-1이라고 하는 오차에 대한 자유도가 나오고요. 민스퀘어 리그레션 MSR은 회귀 제곱합 SSR을 자유도 P로 나누면 되고요. 민스퀘어 에러, 즉 시그마 헷 오차 분산의 추정치 시그마 헷 제곱은 오차 제곱합 SSE를 자유도 n-p-1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F 검정은 똑같이 MSR 나누기 MSE로 하고요. 이럴 때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귀무가설은 우리가 P계 설명 변수를 고려한 베타1 이꼬로 베타2 이꼬로 베타 P 이꼬로 모두 다 0, 즉 회귀 모형을 세웠던 모든 회귀 계수는 기하는 바가 없다, 이런 거죠. 모형의 유효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고요. 그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야 우리가 세운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그것이 기각이면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y를 예측하는데 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모든 회귀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의 그 아웃풋 형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RSQ는 R 스키아, 즉 결정계수 R 제곱을 말하죠. 뭐 92.3% 이런 거잖아요. 즉 반응 변수의 변이 중 몇 퍼센트? 92.3%가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앞서 했던 분산 분석 표에도 source 이제 요인이 모델이 회귀를 말하고요. 에라가 오차를 말하고요. 토탈이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자유도를 보세요. 뒤에 보면 모델의 자유도가 3이니까 설명 변수가 몇 개다? 3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토탈의 자유도가 49인 걸 보니까 전체 자료수가 몇 개? n-1 이꼬로 49니까 n이 50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용했구나.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n-p-1, 즉 50-3-1 이렇게 된 거죠. 회귀 제곱합은 4635.8이고요. 오차 제곱합은 387.3이고요. 그 두 개를 합한 전체 제곱합은 5023.1이 되는 거죠. 그 옆에 MS를 보면요. SSR 나누기 자유도, 즉 4635.8 나누기 3을 하면 1545.3이 나오는 거죠.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387.3 나누기 오차에 대한 자유도 46으로 나누면 MSE가 8.4. 이것이 바로 시그마 햇의 제곱이 되는 거죠. F 검정 통계량은 183.51인데요. 이것은 1545.3 나누기 8.4를 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했던 민스키아 에라 시그마 햇제곱 8.4를 루트를 씌우면 맨 윗줄 좌측에 있는 루트 MSE 2.902가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 햇입니다. 이럴 때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귀무가설은 베타1 이꼬로 베타2 이꼬로 베타3 이꼬로 0이고요. 그것이 유의확률 P값을 보면 기각을 해서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 즉 모든 회귀계수가 0은 아니다 이런 거죠. 적어도 하나의 설명 변수는 반응 변수 y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개별적인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요. 베타 j 이꼬르 0 해서 회귀계수가 10개가 있다. 즉 설명 변수가 10개가 있다면 개별적인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은 10번 t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타 j 햇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표준화 회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후에 다시 여러분들 이제 아웃풋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할 텐데요. x1하고 x2하고 xp라고 하는 그 변수가 설명 변수들이 측정 단위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건 키고 어떤 건 몸무게고 이러면 측정 단위가 다르니까 앞에 있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측정 단위가 달라서. 그럴 때는 해당 변수를 표준화합니다. 즉 자기 변수 xj 마이너스 그것에 대한 평균 xj 바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편차 sj로 나눠서 즉 다 표준화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회귀 계수가 다르게 구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표준화해서 구해진 회귀 계수를 베타1 스타, 베타2 스타, 베타 p 스타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귀 계수의 크기가 중요도의 크기 또 영향의 정도를 바로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회귀 계수도 굉장히 아주 널리 이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후에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한번 식을 보세요. 아웃풋에 보면 베리어블 변수가 컨스턴트 이거는 이제 상수항 절편항을 말하고요. 크리에이티브, 컴플리트, 메저 이거는 세 개의 설명 변수를 말합니다. 거기 에스티메이트는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말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반응 변수 y가 perform이라는 거네요. PERF은 상수 76.4 더하기 0.507 크리에이티브 마이너스 0.018 컴플리트 플러스 0.835
measure 이렇게 이제 회기식이 추정된 걸 볼 수 있고요. 설명 변수가 3개니까 크리에이티브에 보면 0.5067 베타 1 해시죠.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1167로 나누면 그 옆에 t 검정 통계랑 4.34가 나온 겁니다. 그 아래 complete라고 하는 설명 변수를 보면요. 베타 2 해시 마이너스 0.0176이고요.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202로 나누면 t 값이 마이너스 0.08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설명 변수 measure에 대해서 베타 3 햇은 0.83474고요.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가 0.05143이죠. 나누면 0.83474 나누기 0.05143을 하면 16.23이라고 하는 t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값이 우측에 나와 있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설명 변수에 대한 유의확률 값은 0.000, 즉 0.001보다 더 작다 이런 뜻이잖아요. 컴플리트라고 하는 설명 변수에 대한 유의확률 값은 p 값은 0.937, measure라고 하는 설명 변수에 대한 유의확률 값, t 검정을 통한 유의확률 p 값은 0.000으로 0.001보다 더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별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무가설은 뭐예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의한 영향이 없다. 무. 없을 무자. 대립가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은 t 검정 즉 베타 j 햇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로 나눠져서 t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질적인 교재에 있는 예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 의향과 관련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데이터 이름은 SATIS라고 했고요. 세미콜 닫았습니다. 인파일문을 이용해서 satisfaction.txt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렸고요. 인풋을 보면은 id가 3자리, x1 한 자리, x2 한 자리, x3 한 자리, x4 한 자리, 반응 변수 y 한 자리.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4개 있네요. x1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만족도고요. x2는 편리성 만족도, 사용 편리성, 세 번째는 성능 만족도, 네 번째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고요. y는 구입 의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해서 라벨을 붙여준 걸 볼 수 있고요. run에서 세미콜론을 닫아서 데이터 스텝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앞서 했던 편상관계수와 같은 문제를 한번 상관 분석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런 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프라콜해서 y와 x1, x2, x3, x4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동일한 거를 프락레그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한 데이터에 그래서 거기 where y any 세미콜 이 줄은 없애면 됩니다. 과거에 세스에 버그가 있어서 집어넣었던 건데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락레그 데이터 이크로 세트 세미콜론 닫고 where 줄은 없애고요. 모델 y는 x1, x2, x3, x4하고 슬래시 stb라고 돼 있죠. stb는 무슨 옵션이냐면 표준화 회귀 계수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run해서 수행을 해서 회귀 분석이 수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수행한 결과에 대한 출력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CORR이라고 하는 상관 분석을 수행했을 때 기본적인 통계량이 거기 Y, X1, X2, X3, X4에 대해서 N 700명의 자료, 평균값, 표준 편차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피어슨의 상관 분석, 상관계수와 그에 대한 유의 확률을 구한 것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와 관련되는 동일한 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요. 먼저 맨 아래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베리어블의 인터셉은 절편항 x1, x2, x3, x4가 있고요.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알파 햇은 1.29180, 베타1 햇은 0.23524, 베타2 햇은 0.16661, 베타3 햇은 0.23091, 베타4 햇은 0.0585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적합한 회기식 y 햇은 즉 구입의향은 1.29180 더하기 0.23524 곱하기 x1 더하기 0.1661 곱하기 x2 더하기 0.23091 곱하기 x3 플러스 0.05851 곱하기 x4 이렇게 이제 회기식이 구해지는 거죠. 그 옆에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가 나와 있고요. t 검정한 t 밸류가 나와 있죠. x1의 베타1 햇, 즉 0.23524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05770을 하면 4.08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아래 x2, x3, x4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된 t 값입니다. 그 옆에 보면 PR 부등호 t 절대값 이게 이제 유의 확률이죠. 그래서 x1은 0.001보다 더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영향을 주네요. 구입의향에 x2도 0.0112니까 0.05보다 작아서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성능 만족도도 0.0007이니까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경고성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유의확률 P값이 0.243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구입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표준화된 에스티메이트, 표준화된 회기계수를 보면 제일 큰 값이 뭐예요? x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x3. 그 다음에 뭐예요? x2. 그 다음에 뭐예요? x4. 이런 순서로 구입의향 y에 통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X1은 특히 X4에 비해서 몇 배? 4배 정도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화 회기계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영향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를 하나하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는 구입의향 데이터에 대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것이고 4개의 독립변수들은 리그레션 프로세저의 모델문 명령문에서 등의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먼저 결정계수가 0.141, 즉 4개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 y 구입의향의 변이 중 약 14%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이 좋지가 않죠. 즉 이것은 구입의향이라는 건 이 4개 변수 이외에 보다 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분산 분석표 F값은 28.56이고요. P값은 0.0001이니까 유수는 5%보다 작으니까 기문가설 즉 베타1 이꼬르 베타2 이꼬르 베타3 이꼬르 베타4는 0이라는 걸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4개의 설명 변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변수는 구입의향 즉 족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의하게 기여한다. 이렇게 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각 회기계수에 대한 t 통계랑 P값을 보면 디자인, 사용 편리성, 성능 만족도 P값은 5%보다 작았죠.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X4는 P값이 0.243으로 김것을 베타4 이꼬르 0을 기각할 수 없어서 이 변수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종속 변수 즉 구입의향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회기 분석에서 회기계수는 뭐라 그랬죠? 해당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 그래서 편회기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상관 분석하고의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출력 결과 상관 분석을 보면요.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와 구입의향 Y와는 상관계수가 0.207이고요. P값이 0.0001이니까 통계적으로 둘은 유의한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죠. 겉보기에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상관 분석을 그렇게 맞추고 나면은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와 다른 독립 변수들 간의 관련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와 종속 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회귀 분석을 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즉 결론적으로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는 구입부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이후에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예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모형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는 진단해보는 문제를 더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